지난달 대전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면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우리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은 신속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정책이 추진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부적절한 은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 또는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통해서 교원하고 학생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들은 무분별한 신고를 요즘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신고를 학교나 교육청에 문제 제기해서 학생의 상처를 회복하는 이런 상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3월 6일에 규칙을 공포하고 단 일주일 만에 전면 수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교육활동, 보호활동하는 속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 고민 속에서 사실 추진을 계속 해오다가 작년에 교육정책 포럼이나 또 2025 경남교육 설명회 때 학습금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도 공포도 했었고요. 이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난 다음에 보완해서 운영하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교원단체에서는 명칭에 대한 오해가 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원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학생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수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칭을 가칭 교육활동보호위원회로 개칭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하고 교원단체를 추가로 하는 것, 그리고 결정 방식은 기존에 결정하는 방식대로 권고하는 형태대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저희들이 갈등 조정을 중심으로 이걸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하자라는 의견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단순한 조정 기능 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 중인데요. 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교원을 보호하는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고요. 신설한 학생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민원 발생 시에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 기능의 위원회입니다. 이 두 위원회 모두가 교원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교권을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들으시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혼란을 주기보다는 기존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사건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교원 정신건강지원팀을 신설해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조기 개입, 치료 지원, 사후 관리 체계를 일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교사분들의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험 교원에게는 조기 개입하고 치료 지원하고 사후 관리, 그래서 체계를 일원화해서 학교의 부담도 줄이고 교원 당사자에게도 치료 지원이 가능해서 좋은 방식으로 운영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치료 목적 외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각 학교에 좀
부분적으로 있는 질환 교원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려하는 것이 직근 면직이나 또는 직근 휴직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이걸 운영한다라면 어떻게 했냐 하니 대부분 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교원들께서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또 이렇게 수렴하는 반응은 전혀 잘못 교사들의 의중을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위 법령에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감시로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교사들의 온전한 정신적 안정 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 또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원 방식과 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오히려 교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이 만든 규칙이 시행되지 못하고 내용이 수정이 되게 된 데 대해서 교원들의 또 불신, 그 다음에 행정의 신뢰, 이 부분이 상처를 받게 된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는 깊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30% 정도는 기소가 되지만 70%는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교원이 분리가 되고 직무에서 배제돼 가지고 심리적으로 받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불기소가 나면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우리 학교나 교육청이나 모두를 또 불신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을 좀 어떤 그 중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해서 교육청이 개입해서 가벼운 것은 아동학대 신고로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좀 이렇게 작동을 하자, 이런 선의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의 건은 제목이 주는 상징성이 너무 커가지고 마치 그냥 교원들은 배제하고 학생의 편에 선 것처럼 이 규칙이 오해를 샀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원과 소통이 안 된다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학생도 만족 못하고 학부모도 만족 못하고 교원도 만족 못하는 정책이 과연 저희들 우리 도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학교가 안전해야 되고 교직원들이 신뢰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 뒤에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정신건강 질환 교원의 이야기가 저희들은 또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원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이것이 찍어내기가 될 수가 있고 교원들에 대한 감시 감독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반발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할 것이고 또 질환교원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로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이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해왔다. 그러나 좀 더 소통하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금이라도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을 바로잡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